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RS 다나 재활의학과에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회, 채만식. 1시 반이 지나서야 차는 경성역에 닿는다. 중간에서 연해 더디 오는 북행을 기다려 엇갈리곤 하느라고 번번이 오래씩 충그리고 하더니 30분이나 넘겨 이렇게 연착을 한다. 개성에서 경성까지 원은 2시간이 정한 제시간이다. 그만한 거리를 항용 30분씩 40분씩은 늦기가 일수다. 요새는 직통열차고 구간열차고 모두가 시간을 안 지키기로 행습이 되었기망정이지 생각하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바로 앞자리에 돌아앉았던 중스름한 양복신사 둘이서 내릴 채비로 외투를 입노라 모자를 쓰노라 하면서 역시 그런 이야기다. 등장 가야 할까 보군. 베레모자 신사가 혼잣말하듯 하는 소리고 다른 국방모짜리는 마침 시계를 꺼내 보면서 꼭 35분 까먹는걸. 세상은 바쁘다고 들이 뛰어 달아나는데 차는 되려 천천히 완보시니. 춘향문전 당도하니 어떠신가? 참 그래. 기차란 여객 비행기가 생긴 뒤로야 벌써 3달구지 푼수니깐. 기차가 춘향전과 동일지담이라니 실없이 재미있는 감각이었다. 어느덧 조선 바닥에서도 전기기관의 스피드를 한 시대 낡은 문명으로 느끼게쯤 되고 세태변천이란 미상불 쉽기도 한 것이다. 내가 기차라고 생긴 형용을 처음 비로소 타보느라 그 요절할 광경을 하던 지가 겨우 30년이 될까 말까 하다. 7살적인지 8살적인지 보명의숙이라고 학교에 명색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그때 시절론 아직 학령 미만이었지만 얼뚱애기로 샘동이라 형들이 다니고 이웃집 아이들이 다니고 하니까 덩달아 따라다니면서 1, 2, 3학년을 시간마다 제멋대로 오르락내리락. 장난과 놀기가 주장이요 공부란 괜히 벌제 위명이었지만 아무튼지 학도는 학도였었다. 하루는 그러자 가을이던 듯 싶은데 전교 40여 명 학도가 일제히 3분 선생님의 인솔 아래 읍에서 시오리 거리에 술매라는 곳으로 기차 구경을 가게 되었었다. 그 좋은 설도에 그런데 나와 내 또래로 몇은 어리고 위태하다고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드는 것이었다. 될 뻔이나 한 말이어야지. 한바탕 학교가 떠나가게 떼를 내떨었더니 마침 연천 선생이 응 좋소 하고 웃으면서 달래서 손목을 이끌고 맨 앞참을 서주었다. 연천 선생이라면 지금도 그의 구레나룻 소담하고 끔찍 상냥스럽던 얼굴이 언 30년이로 돼 선연히 눈앞에 밟힌다. 어웅하니 그 순하디 순한 눈엔 언제나 정이 솔깃한 미소를 머금고 꼭 살뜰스러운 아버지처럼 우리를 귀여워해 주었다. 연천 선생은 그 뒤에 미구하여 학교가 보통학교로 갈리자 이내 번쩍번쩍 금태 두르고 환도 차고 새로이 부임하는 판임관 교장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서 표현이 고을을 떠났었다. 한참 그때가 한일합병 직후라 재래 학교들이 차차로 공립보통학교로 바뀔 즈음인데 연천 선생은 발을 벗다시피 나서서 우리 보명의숙도 남에게 뒤지지 않고 얼른 승격이 되게 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한다. 그리고 승격이 되면 응당 자기는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가야 할 줄 모르지 않아서 번연히 짐작은 했으면서도 종시정성껏 그렇게 일을 서둘렀다고 한다. 그가 떠나던 날, 그날의 정경은 어린 속에도 퍽은 마음 언짢게 하더라니 가장 잊혀지지가 않는다. 훨씬 동구 밖까지 배웅을 나간 우리들 학도 일동과
고을의 여러 어른들의 석별을 받으면서 오래도록 그는 차마 나뉘지 못했다. 그래도 얼마만인지 할 일 없이 발길을 돌려놓으면서 또 한 번 전별의 말을 두루 이루면서 강ing의 여럿과 떨어져 자행거는 타려고도 않고 끄는 채 천천히 걸어가다가는 돌아다보고 조금 가다가는 또 돌아다보고 하다가 기어코 손길이 얼굴로 올라가서는 눈을 씻고 또 씻고 내내 자주 씻고 그러는 동안에 호젓하니 가고 있는 모습은 차차로 차차로 가늘어져서 마침내 저 멀리로 아득히 쓰러지고 우리는 모두 소리를 내서 울고 있었다. 어른들도 여럿이 그대로 처져서 눈물을 씻는 이도 있었다. 며칠이 지나서는 금태 모자에 금태 양복에 부죽강이 칼을 찬 판임관 교장이 부임을 했다. 모모 공립보통학교라는 문패가 커다랗게 갈려붙고 학도는 생도로 비워냈다. 책상이며 칠판 같은 것을 개비하고 명년이나 내명년쯤은 학교를 새로 훌륭하게 짓는다는 소문도 들렸다. 여러 가지 규율이 많이 생기고 겸하여 엄해졌다. 학과와 시간이 늘고 생도도 늘었다. 여생도도 생겼다. 선생님 수효도 불었다. 이리하여 학교는 면목을 일신 규모가 째고 공부가 공부다워지고 했다. 한말로 하자면 좋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연천 선생처럼 또 그 시절처럼 임의롭고 정답고 한 줄은 아예 모르겠었다. 연천 선생이 떠나기 조금 전에 풍금을 한 채 나중에 알았지만 자기 사삿돈으로 정표를 삼아서 풍금을 한 채 사 들여놓은 것이 있었다. 우리는 두고두고 그 풍금에 맞춰서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이런 창가를 배웠었다. 그런 때면 문득 각오 없는 연천 선생이 생각이 나서 활발스러운 학도야 학도야가 이상하게 구슬프게 들리곤 하였다. 근자엔 듣자니 아직도 전주 땅 어딘가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호호백발의 평화한 여생을 지내고 있다고. 요란을 떨면서 뒷끌어 구경, 견학을 가던 그 기차라는 게 무엇냐 하면 소위 모래차라고 흙과 자갈을 파 실어 나르는 뚜껑 없는 화물차였었다. 소음리에서 군산까지 지선이 놓이는데 공사가 거진 준공이 되어서 모래차 그놈이 사석을 실어다가는 연해 선로바닥을 돋구던 참이었다. 드디어 기차를 옆에 딱 당해서 보니 듣던 것보다도 더 놀랍고 신기했다. 아마 검정 황소가 10발이라니 20발이도 넉넉해 보이는 그 덜씬 큰 시꺼먼 화통이 용소슴 같은 검은 연기를 풍풍 들이뿜어 올리면서 시피시피 남 경풍을 하라고 소래기를 빽빽 앞걸음질 뒷걸음질을 벼락치듯 오락가락. 기운은 그런데 얼마나 센고 하면 여산에서 우리 집으로 연자방아를 싣고 온 통나무 수레 그놈 10곱은 내게 생긴 큰 수레가 쭉 연달려서 12개. 거기다간 일꾼들이 수백 명이서 산을 까뭉갠 흙이며 자갈이며를 수북수북 퍼 실어 놓았고 그 한 것을 화통이 살금살금 기어오더니 부룩송아지가 장난을 하는 것처럼 대가리로 직신 한 편짝 머리를 떠받아 하더니 빽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죄다 달아가지고서 싱싱 줄다름질이었다. 그 육중한 술의 12채를 한꺼번에 다. 그러면서도 마치 헛개비나 다루듯이 힘 하나 안 들이고 거뿐거뿐. 그러니 화통 그 녀석이 그만큼이나 기운이 세일 지경이면 우리게 남산이라도 정통으로 칵 한번 들이받는다면 단박에 구멍이 뻥하니 마창이 뚫어지고 말 것 같았다. 날래기는 또 어찌 그리 날래며 눈 깜짝할 동안인데 어느 겨를에 저편 산 모퉁이에 가서는 흙을 푸고 섰고 나는 새도 못 따른다더니 참 그런 성 불렀다. 그렇게 날랜 놈이니 한바탕 타고 내달린다면 약간 자행거 공문이나 타보던 마타고는 어림도 아니요. 사람이 금세 날개가 돋친 듯 시원하고 고sup고
천하 그런 재밌을 때라곤 없으련 싶었다. 대가리 굵은 학도들이 연방 임모 선생을 졸라대는 것이었다. 어서 말을 해서 차를 좀 태워달라고. 물론 들 차를 타보고 싶은 것도 타보고 싶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임모 선생을 급급수를 주자는 노릇이었다. 이 임모 선생이라는 이가 시방은 근처의 다른 학교에서 버젓하니 교장까지 되어가지고 그만큼 관록도 생기고 다 점잔도 하고 또한 더러 만난다 치면 깜빡 서로 반갑기도 하고 한 터이지만 처음 그때 우리 학교로 와서 한동안은 지질한 못난이 구실을 했었다. 임모 선생 두루마기 같다는 별명이 생길 만큼 유명한 그 무릎 박지는 돈방 두루마기를 입고 괜시리 한 손으로 상고머리한 귀 뒤를 만질락 만질락 해가면서 에 나는 이 사람은 에 충청도 서천에서 났는데 에 임모라는 사람인데 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에 이것이 그가 전교 학도들 앞에 나서서 부임한 인사를 하느라고 하던 거동이었었다. 첫 현신이 그쯤 10부 뒤 10분 되다가 두고 보자니 사람이 공중 덤비기만 하고 자기가 말 따나 과연 아무것도 몰랐다. 군산서 2년제 간이 농업학교를 그해 봄에 방금 졸업을 하고 온 참이더라고. 웬만한 산술 문제를 못 풀고는 곧잘 망신을 했었다. 어려운 한문 글자 때문에 딱한 홍한을 당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연 학도들은 대대한 선생이라 하여 그를 넘보게 되고 따라서 신복을 않고서 예사 이르는 말도 잘 듣지를 않으려고 들고 선생은 그러나 선생으로서의 존엄을 여겨서라도 학도놈들을 억눌러 굴복을 시켜야만 하겠으니 부득불 매질이 잦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노라니 가뜩이나 인심을 잃어서 알량한 그의 돈방 두루마기로 더불어 때리기 잘하는 선생으로 더욱 호가 나고 그리하여 처음 몇 해 동안은 학도들은 잔뜩 임 선생과 등가리 져가지고 야속히도 못 볼 상으로 사사히 그를 미워하고 했다. 아직 그때만 해도 상투쟁이와 머리채를 늘어뜨린 학도가 대부분이었다. 임모 선생은 그런데 누구보다도 강경히 삭발을 주장하고 심심하면 한 놈씩 두어 놈씩 붙들어다간 가위로 싹둑싹둑 머리를 잘라주곤 했다. 학도들은 실상인즉 부역내가 금을 하는 고로 자진해서 감히 낙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는 하면서도 한갓 배짱이 안 맞는 임모 선생이 그러는 노릇이라서 겉으로는 늘 싫어하고 반대를 하고 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제법 상급 학년이 되었을 적이고 마침 한문 시간인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교지시야 이 문장을 가지고 한참 이 양반이 신이 나서 설명을 하였다. 그러고는 마지막 가서 결론까지. 그러므로 인자된 도리에 다만 머리털럭 하나일지라도 함부로 잘라버린다든지 해서는 결단코 효도가 아니라고. 옳았구나. 우리는 와 벌떼처럼 따들고 나서서 질문을 했다. 그렇게 머리털럭 하나라도 함부로 잘라버리거나 상하거나 해서는 효도가 아닌 것을 어째서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들더러 머리를 깎으라고 가르치며 강제로 깎아주느냐고. 그와 같은 옛 성현의 교훈에 어그러지는 일이 아니냐고. 뭐 꼼짝달싹도 못하겠는 모양이었다. 얼굴이 빨개 가지고 열적게 빙그레 웃으면서 손은 연해 상고머리한 귀 뒤를 만질락 말락 고기를 요리 깨웃 조리 깨웃 언제고 대답이 막히든지 곤란한 경우를 당하면 의례껏 하는 버릇이었다. 글쎄 이윽고 한마디 해놓고는 또다시 그 열적은 웃음에 빨간 얼굴로 손은 귀 뒤를 만질락 말락 고개를 요리 깨웃 조리 깨웃 해쌓기를 맞이 않더니 필경은 암만 해도 모르겠다는 듯이 한다는 소리가 따는 참
그래 참. 마침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와꾸르 손뼉을 치면서 교실이 떠나가게 함성을 질러 우리들의 승리를 기뻐했다. 참으로 어떻게나 통쾌하든지. 가만 쪄, 가만 쪄. 그는 팔을 저으면서 달래듯 우리를 제지시킨 후에 다짐을 두던 것이다. 그럼, 에, 이따가 저녁에, 에, 잘 생각해가지고, 응? 내일, 내일 와서 대답할게, 응? 시방 와서 곰곰 생각하면 그는 일면 끔찍이 고정하고도 선량한 양반이었었다. 그런 좋은 양반을 갖다가 그대도록들 성화를 먹이고 가지가지로 괄대를 하고 하다니. 물론 한다는 짓이 무엇 하나고 눈에 고이며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조건 하고서 어른을 이겨내고 싶다는 소년다운 악동 심리의 탓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기는 했다지만 하여튼지 모두들 죄로 갈 짓이었지 상탈 소행은 아니었었다. 그는 비단 그 머리털옥과 효도 문제만이 아니라 아무 때 무슨 일이고 자기가 그 당장에 대답을 못하는 것을 되는 대로 어물어물 얼버무려 넘기지는 않았었다. 질지심 있게 학도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 임모 선생을 시달려 주기가 일이었다. 아주 궁벽하고 까다로운 산술 문제를 가만히 알아가지고 와서는 풀어달라고 내놓기. 또 누구들은 한 문장 읽은 걸 유세로 논어니 맹자니 심하면 시전이니 서전이니 하는 따위에서 괴상스러운 한 문장을 뽑아가지고는 뜻을 알려달라기. 약간 땅팀도 못할 게 많아서 번번이 임모 선생은 땀을 뻘뻘 흘려야 했고, 그러나 땀을 흘린 보람도 없이 원체가 계획적인 난 문제인데다가 원체가 또 짧은 미천이라서 대개는 해답을 못하고서 그만 무렴을 당해야 하고 했었다. 그걸 보고는 학도놈들은 쫑하라고 은근히 속으로 갈채를 하고 앉았었다. 그럴 적마다 임모 선생은 창피한 것을 상관 않고 이를테면 머리털옥과 효도 문제처럼 반드시 이따가 저녁에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내일 와서 대답을 해줌하고 항복 겸 언지를 두곤 했지. 일찍이 그런 곤경을 만나 한 번이라도 어름더름 아무렇게나 둘러대려고 든 적은 없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원 연구를 했던지 하다못해 다른 선생한테 훈수를 받아서라도 하여커나 약속한 대로 이튿날 떳떳이 대답을 들려주곤 했었다. 가령 머리털옥과 효도 문제만 하더라도 아마 밤을 새워가면서 궁리궁리했던 모양. 썩 기발한 답변을 장만해 가지고 와서 도리어 우리를 옴나위 못하게 해놓았었다. 자, 제군. 자, 요거. 두 손을 쳐들어 손끝마다 손톱을 짚어 보이면서 의기양양. 우선 우리들더러 묻는 것이었다. 요거 손톱. 요 손톱은 어째들 깎나? 응? 손톱은. 또 발톱이랑. 응? 왜들 깎냐고? 단박 그걸로서 우리는 다신 더 할 말이 없었다. 우리 학도들은 반드시 위생을 해야 했었다. 또 문명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자면 신체가 활발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학도들의 개화사상이었었다. 그리고 이 개화사상에 어그러지는 생각을 가진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해서는 우리 학도들에게는 큰 수치였었다. 손톱을 어째서 깎느냐? 위생을 하기 위한, 또 문명사회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한 우리 학도들의 개화사상 때문이다. 저 청인들처럼 손톱을 한 치씩이나 길러가지고 시꺼먼 때꼽이 끼게 해서는 도저히 위생이 아니고 그것에 걸리적거려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던 것이다. 그것은 무식하고 아무 할 일도 없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머리는 그런데 머리채를 닦는다든가 상투를 틀어 탄탄망건을 쓴다든가 하면 손톱을 기르는 것보다도 더 위생이 아니고 활발한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우리 학도들의 개화 사상에 크게 어그러지는 것이요. 크게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학도들은 손톱을 깎는 것보다도 더 필요하게 머리를 깎아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머리를 깎는 것은 손톱을 깎는 것이 결단코 불효와는 상관이 없음과 마찬가지로 역시 조금치도 불효가 되지를 않는 것이다. 누가 설명을 해줄 며리도 없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버쩍 그 뒤로 머리를 자원해서 깎는 학도가 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거기서 우러나왔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임모 선생한테 감복하는 마음이 생겼더냐 하면 막상 아니었었다. 진리와 사람은 흔히 따로따로인 것인지 아무리 그가 사리에 옳고 귀에 솔깃한 말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대대하고 시퍼 보일 뿐이었다. 이렇듯 그야말로 문제의 인물 임모 선생인데 그날 술매로 기차 견학을 가던 날은 말을 그만 너무 쉽게 했다가 또 한바탕 욕을 보는 참이었다. 사람이 좋기나 하지 좀 뒷생각이 없는 편이어서 전후 생각을 못하고 냉큼 쉬운 소리를 했다가는 뒷갈망을 못해서 졸경을 일수 치르곤 했었다. 읍에서 술매까지 나가는 동안 학도들은 누누이 선생님들을 졸랐었다. 기차를 구경도 구경이지만 어디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면서 어떻게 좀 그래 볼 도리가 없을 거나 하고 학도들 가운데 따로이 벌써 실물을 구경은 한 몇몇이 있었고 그만큼 인제는 타보고 싶을 만큼 팍업이 되었대서 먼저 그와 같은 청을 내자 다른 학도들도 기차라는 건 사람이 타는 물건의 일종이니라 하는 개념만은 가지고 있던 터라서 모두들 거기에 찬동을 했던 것이다. 연천 선생이나 또 한 분 진 선생이라는 자신이 없는 듯 글쎄 글쎄 하면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유독 임모 선생이 떨떨거리고 장담을 했었다. 임 선생님 꼭요 한다치면 시원시원하게 암 내가 말하면 돼 하고 또 누가 과연 태워줄까요 할라치면 태워주고 말고 내가 말하면 돼 연성 이렇게 연성 식은 죽 먹듯 수월한 대답을 했다면서 죄다 떠안았던 양반이 정작 현장일 당도에서는 흰소리가 어디로 쑥 들어가고서 혼자서 빙빙 뒤로만 나가 돌고 있었다. 학도 녀석들은 그러니 이첨저첨해서 졸으며 빈정거리며 할 수밖에. 가만 쪄. 기차 1리로 오거든. 우선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당장에 면급을 해야 했었다. 이윽고 차는 흙을 다 푸고는 우르릉 털그렁 다시 돌아오더니 피 숨을 내쉬면서 멈춰 섰다. 인제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할 판인데 진소위 절처의 봉생이더라고. 여지껏 아무 소리도 않던 연천 선생이 공중공중 가까이 가더니 화통으로 대고 무슨 이야기인지 건네기 시작했다. 내가 말 안 해도 돼. 더럭 반가워서 임모 선생의 입으로부터 제풀에 나오는 말이었었다. 짓궂은 학도 녀석들이 저희끼리 주거니 받거니 그 입내를 낸단 소리가 내가 말하면 돼. 내가 말 안 해도 돼. 아 내가 말하면 돼. 아 내가 말 안 해도 돼. 이런 흉내를 냈었다. 연천 선생의 교섭은 곧 여회하여 우리는 마침내 당세 경의를 몸으로써 치르기까지 할 수가 있었다. 신기하고 무시무시하고 즐겁고 한 품이 요새 같으면 소학교 아이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준데도 노상 그렇도록은 흥분할 법이야 없을 것이었다. 화통에 달린 바로 첫째 칸으로 우리는 죄다 올라탔다. 나는 흔들려서 떨어지든지 하면 안 된다고 맨 복판에다가 모셔 앉혔다. 그러고서도 셋째 영과 진 선생이 좌우에서 잔뜩 붙들고는 또 그러고서도 눈을 감으라고 성화를 했다. 바깥을 내다보면 어지럼이 나서 못 쓴다고.
이르는 대로 듣지 않고서 눈을 감았다 떴다 했더니 에이 안 되겠다고 손바닥에 와서 두 겹 세 겹으로 꽉 덮어버렸다. 억지에 장님이 되어 귀만 기울이고 앉았노라니까 이윽고 빽 소리를 지르더니 피 하면서 슬며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풍풍 덜그렁 소리가 차차로 잦았고 그러나 몸이 제게 흔들리는 것 외에는 얼마나 빨리 닿는지는 감각을 할 길이 없었다. 퍽 오랜 듯도 싶고 어쩌면 바로 순간인 듯도 싶고 해서 잘 대중을 할 수가 없는데 다 왔다 하면서 몸과 눈을 해방시켜 주었다. 아까 먼저 흙을 싣고 와서 푸던 거기였었다. 내려서서는 제마다들 느낀바를 찌꺼렸다. 귓바퀴로 바람이 쌩쌩 지나가더라는 둥, 들판이 뱅뱅 돌더라는 둥, 산이 휙휙 뒷걸음질을 치고 달아나더라는 둥,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는 둥. 경히 그 다음엔 자연 호기심이 솟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체 무슨 이치로 화통이 녀석이 그다지도 기운이 황후같이 세며 그다지도 날래게 달리며 하는고. 보아야 함진애비처럼 시꺼먼 검정치를 한 두 사람이서 기계를 놀리고 있을 뿐 어느 구석에 그런 조화가 들었을성 싶은데라곤 전혀 없었다. 연천 선생이 화통 옆으로 쭉 우리를 모아 세우고 설명을 해주었다. 석탄이라고 숯 비슷한 걸 떼서 저 둥그러니 긴 가마 속으로 물을 끓인다. 김이 오를 것이 아니냐? 오르는 김을 이 조그마한 통 속으로 들여보낸다. 그 힘으로 저 몽둥이, 즉 피스톤이 연방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 바람에 몽둥이가 바퀴를 돌린다. 제군도 일상 보지만 가마솥에서 밥이 한참 넘을 때면 그 무거운 쇠소댕이 들썩들썩 떠들리지 않더냐. 그게 바로 김의 힘이다. 제임스 와트라는 서양 사람이 우연히 물 끓는 차관 뚜껑이 달싹거리는 걸 보고서 그 이치를 깨닫고는 연구를 해서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 증기기관을 배에다가 쓰면 활윤선이요, 수레에다가 쓰면 이와 같은 기차가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의미였을 텐데 도저히 그때 당시의 지능 정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끓는 물에서 오르는 김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기운을 갖느냐면서 도무지 고지 들리질 않았다. 그보다도 아무래도 달리 무슨 조화가 붙은 것만 같았다. 학도된 체면에 차마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어도 정령코 그 화통 속에다가 귀신을 잡아넣었거니 했었다. 이것이 겨우 1910년대에 내가 겪은 바 기차에 대한 괴담이었다. 그러나 비록 그 알뜰한 기관차에 흙투성이에 도로 꼬일망정 눈으로 실체를 보고 직접 타기까지 하고 했었으니 차라리 문명한 축이었다고 할 것이다. 누구라더냐 촌학자님인가 한 분은 제자들이 기차를 구경하고 와서 집채만한 수레인데 자행거보다 10곱절도 더 빨리 달아나더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원 그럴 이치가 있느냐면서 자, 이 사서삼경 어느 대문에 자행거보다 빠른 수레가 있느니라고 쓰였느냐면서 준절이 일장에 책망을 했다는 것이 역시 그 당시의 일이다. 계룡사는 달계의 형국이요 기차는 진의 직성이 되어서 연산 팥거리 그 앞을 지날 때면 줄곧 바퀴가 눌어붙어 꼼짝을 못하고 섰는 것을 화통이 하나가 더 달려와서야 가까스로 떼어놓곤 한단 소리도 또한 호남 본설이 막 개통되었을 무렵의 전설이다. 이래 30년 철도 교통은 당나귀보다도 더 쉬워졌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야말로 거미줄 치듯 기차 선로가 4통 5달로 깔려가지고 있다. 남북 간선마다 매일 5급행 6급행씩 왕복을 한다. 시속 70km의 특급 열차도 마침내 현신을 했다. 중학 시절 지리 시간에 런던과 버킹엄 80마일을 단 1시간에 기차 통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던 건 이제는 옛말 삼아서 해도 좋다.
흙달구지 같은 모래차를 눈 가리고 껴안아 앉아 타보고서 사뭇 세기의 경의를 느끼던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길을 6시간 40분에 달리는 제18열차를 조금도 신기스러워함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차쯤 한 시대 낡은 교통수단으로 느리고 갑갑하대서 불편해하며 하찮이 여기기를 다한다. 하되 그것이 불과 30년 동안의 변천인 것이다. 그야 현대의 30년이면 노상 적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인 것이 그 30년 안의 일이니 전거 없이 옹골진 나이를 먹어온 시대라 할 것이다. 세계지도 장사들이 그새 몇 번째 판을 뜯어 고쳐야 했으며 런던과 파리에 망명한 폐제와 패왕이 몇 명이길래 아인슈타인이 상식이 되고 융커란 놈은 시속 600km고 그러고 그 밖에 이것저것 이구석 저구석에 허다하고도 놀라운 변천과 파란 아울러 발전 이렇듯 세상이 다른 방면에 있어서 치른 흐벅진 변화와 진보를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조선 바닥의 철도교통의 고만 발달은 차라리 더딘 셈이라고도 할 것이다. 아마 텔레비전이 도회지 가정의 전등마치나 널리 퍼지고 주부는 골목쟁이 구멍가게에 나서서 오전어치 음파 한 단과 십전어치 태양열 한 덩이를 사다가 찌개를 끓이고 할 만큼은 문명이 훨씬 보급이 되었어야 했을는지도 모른다. 화신 앞에서 전차를 내려서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장속같이 밴 사람의 사태다. 날이 매우 풀려서 나도 벌써 봄 외투를 갈아입고 나선 터임에 한결 사람이 길로 나다닐 철은 철이다. 겸해서 실기가 한참 입학시험을 치는 고패라 향객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부푸는 관계도 있을 것이다. 우선 나부터도 그런 소간으로 불려 올라온 나그네요. 양복 맵시가 어딘지 좀 촌스럽고 무단히 바빠해 보이는 신사네들하며 금시 손가락이라도 입에 물듯 어리더리 돌아다니면서 구경에 팔렸는 소년들, 개개의 모두가 그 손님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적인 현상은 그만두고서라도 서울 거리에 사람이 붙는 품이란 원체가 대단했다. 전에야 아무리 봄이고 입학식이라고 해도 이대도록 범람하는 법은 없었다. 이번이 한 달 전인 요 앞서보다 과히 더해 보이는 줄은 물론 모르겠다. 또 요 앞서번이 그 앞서번보다 별반 더해 보이는 줄은 역시 몰랐다. 그러나 작년 3월 이맘때에다 대면 시방은 아주 완고히 종로 바닥이 벅차 보인다. 70만 인구였던 가늠만 하고서 그 수요를 표준하여 식량 배급 마련을 했더니 자꾸만 외착이 나고 할 수 없이 호구 조사를 새로이 해본즉 자그마치 93만이더라고. 4, 5년 동안에 20만 명이 늘었으니 별안간 거리가 이쯤 붐벼 보이기도 괴이치 않은 일일 것이다. 인구는 100만에 가까워 현대적인 대도시의 학렬에 올랐다면서도 종로 뒷골목과 및 그 근처의 여관 명색들은 예나 다름없이 민망스러웠다. 김군은 까맣게 앉아서 기다렸던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는 풀쩍 뛰어나왔다. 평소에 진중한 사람으로 너무 그렇게 서두는 모습이 일은 벌써 불길에 둔 성 싶었다. 형님 수고하오. 소처럼 씩 웃으면서 인사와 치하를 하는 것이나 역시 기색은 한껏 침울했다. 또 그도 그려니와 같이 따라 나서는 동생 아이의 헬스칸이 푸죽은 얼굴하며가 오늘 오종에 발표를 하는 모 중학의 입학시험 결과가 예상은 하고 있다던 말대로 막상 여의치 못했음을 짐작하겠었다. 내가 맡아야 할 책임이 다시금 걱정스러웠다. 어제 오후 저물게 김군에게서 시외 전화가 왔었다. 이번에 동생 아이를 데리고 올라와서 모 중학과 또 다른 중학 두 군데를 시험을 치게 한 것이 모 중학은 벌써 낙방이 되고 다른 모 중학도 내일이 발표하지만 전혀 가망이 없노라고. 모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른 모 중학을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나 영영 미덥지가 못하니
불갑을 어떻게든지 힘을 좀 써줘야 하겠다고. 나 같은 주변과 교제 솜씨에 요샌날 그 어마어마한 중등학교 입학의 응원이네 운동이네 도저히 감당기 어려운 소임이어서 통이 갸랑이 없고 자신이 없노라고 일단 모피를 꾀하여 보았었다. 김군은 그러나 무던히 막막한 모양으로 누누이 말을 하면서 기어코 옹색스런 청병을 고집했었다. 피차간 범연한 사일세 말이지 하다가 못할 값에 지레 못한다고 끝끝내 방생만 하고 앉았을 수는 없는 노릇이오 해서 아무려나 이렇게 올라는 왔던 것이다. 올라와서 보니 이렇게 코가 빠져가지고 있고 실상은 오늘 발표를 한다던 모 중학에 요행 합격이 되었으면 김군이야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나 역시 결과가 번연히 민망하기나 할 그 일 서두리를 안고서 무사하려니 하여 은근히 바라기를 마지 않았었다. 저놈의 알, 저 어쩌겠소? 김군이 짜증 비슷이 하는 말이었다. 그러고는 그 끝에 걱정이 잘못하다가 알 버리정이겠소? 아이를 버린단 소리도 노상 엄살은 아닐 듯 싶었다. 작년에도 서울서 2곳, 개성서 1곳, 도합 3곳을 친 것이 3곳 다 떨어졌었다. 그때 마지막 3번째 적에 개성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만 해도 아이가 여간만 원기가 없고 시달려 보이는 게 아니었었다. 그러고는 금년에도 벌써 2곳을 쳐서 2곳 다 떨어지고서 내일이면 다시 3번째를 또 쳐야 하는 것이었다. 이즘 중등학교 입학의 경쟁 시험이라는 것이 고만 연령과 체력의 소년들에겐 부득이 한 번쯤으로도 힘에 부치는 피로요 흥분이어서 매우 무리한 부담이 아니랄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한 것을 거듭 이태씩이나 두고 번번이 3차례씩이나 연해서 그 곡경을 치르게 하다니 완연히 이건 학대라고 해도 가할 것이다. 심신의 피로와 쇠약도 쇠약이려니와 연거푸 이때 동안 6번이나 낙제를 했으니 여간만 낭망이 되고 염증이 나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도 이제 명년이면 명년, 다시 내 명년이면 내 명년, 두고두고 얼마를 겪어야 하는고 해서 딱 아주 질색을 하겠을 터. 자연 입학시험이라면 겁부터 나고 공부라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허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마 소학교의 성적이라도 과히 나빴다면 모르지만 본디가 중은 훨씬 넘었고 더욱이 작년 1년을 독실히 재수를 해서 실제 실력이 많이 늘기까지 했다는데야. 이런 일 저런 일 두루 생각하면 우리가 중학에 들 무렵만 해도 참으로 어수룩한 시절이었었다. 20년 저짝 그 당시야 관립학교가 그저 2대1 정도로 경쟁이랄 것이 있는 성했지. 사학은 지망자 수요가 모집 정원과 비등하기가 보통이었었다. 개중에는 오히려 정원이 다 차지를 못해서 백지다반짜리도 입학이 되는 학교까지 없잖아 있곤 했었다. 그만큼 말하자면 편코 호강스러웠다. 나이도 항용 20살 안팎으로 수염이 시꺼먼 나이아범이 수두룩했고 어린 축에 끼던 데가 17살이나 먹었었다. 요새처럼 13살, 14살짜리는 경동 가운데나 약간 덜어 있었지 지방 학생은 썩 드물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13살,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세상 모르고 응석이나 부리면서 중학 공부를 하더라도 할 나이지. 멀리 이렇게 타관을 나와서 가축 그런 고생을 하기엔 너무도 연약하고 가엾은 정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잠시도 한자리에 진득히 붙어있지를 못하고서 한참 장난질을 친다, 뛰어나가서 달리며 논다 하지 않고는 못 베길 그 나이세였다. 그렇건만 마치 중병이나 앓고난 아이처럼 창백한 얼굴에 하나도 신명이라고는 없이 한편 구석으로 소고탄이 비껴앉아서는 어른들의 눈치만 말긋말긋 여살피고 하는 양이 하도 애처로워 못 보겠었다. 그런 깐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번 모 중학만은 입학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 생각은 김군의 동생이라는 관계와는 따로이 새삼스럽게 간절하나
그게 도무지 망연하여 더욱 마음에 딱하기만 할 뿐이었다. 모 중학이면 아는 선생으로 이모군이 있기는 있었다. 무관한 처지요 하니 찾아가서 말이야 못할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밖엔 오직 도리가 없을 성 불렀다. 그러나 대체가 뒷줄로 대고 주선인이 무언이 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어서 가령 교장이나 교무주임한테다가 청지를 하더라도 별 신통한 효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인데야 황차 한낱 여느 교원으로 무슨 그다지 도움직한 힘이 있으련 싶질 않았다. 혹시 그도 한 달이고 보름이고 미리 앞당겨서라면 모르거니와 내일이 시험날인데다가 늦게 오늘 겨우 더욱이 이렇게 시험이 박도해서는 선생을 만나제도 조련이 만나지를 못한다니 당장 그것부터가 난관이 아닐 수 없었다. 김구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서 교정에 들어섰다. 역시 면회 사절이라고 써붙인 종이 쪽지가 먼저 눈에 띄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없는 배심을 부려 명함을 내밀고 이군을 찾았더니 바빠서 못 만난다는 것이었다. 극장에 갔다가 만원패를 보고서도 이내 물러가지 못하는 그런 심경이었으리라. 잠시 앞들에서 어칠비칠 그러다간 또 뒤뜰로 향해 돌아드는데 세상은 이래서 덜어는 요행스럽고 재밌다는 것인지 마침 변소로 연한 복도를 이군이 비죽이 웃으면서 걸어 나오고 있으니 말이었다. 개성 촌사람이 남의 학교에는 못 들어와서 앞뒤로 빙빙 도는 거야. 자네 그 영리한 걸 보니 오늘 소간이 우선 마음 든든허이. 그 옆 숙직실로 따라 들어갔다. 모처럼 올라와서 자네를 안 찾는 데서야 도리가 아니겠길래. 누군지 몰라도 어여 수험 번호나 알려주고 가요. 자네 거정 17째니까 그런 줄이나 알고서. 자네가 그렇게까지 세도를 하는 줄은 몰랐지. 교장보다도 나의 그려. 글쎄 고스까이한테 청을 다 지른대잖나. 꼭 죽겠어. 빤히 아무 변통수 없는 걸 가지고들. 난 그럼 아예 말을 내지도 마는 게 옳겠군. 대려 비세요.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1703 내 생질놈일세. 떨어지는 날이면 생초상이 두엇은 날 형편이니까 알아서 하게나. 일갓집 어떤 마나님은 내 허리끈에다가 목을 매겠다고 하대. 이군은 수첩에다가 수험 번호를 적어놓고 나더니 안색을 다시 해가지고 진정을 말해 주었다. 자네의 청이요 바로 생질이라고 하니 부탁받은 17 가운데 누구보다도 제일 정성은 써보도록 함하고 그러나 첫째 왈 성적이 웬만해서 문제될 범위 안에는 들어야 하고 그렇지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주장이 여럿의 의견과 일치해야 하고 그런데 그 내 주장이라는 것이 실상인즉 한심하게 짝이 없느니라고. 갈리면서 이군은 또다시 되는 날 될 값에 밑질랑은 말고 있으라고 뒤를 눌렀다. 그러나 나는 안 되는 날 안 될 값에 믿고 기다리니 그리 알라고 둘러다졌다. 궁금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구는 그만만 해도 우선은 조금 마음이 놓이는 눈치였고 그러고는 문득 그 끝에 하는 소리였다. 이렇게 힘이 쓰여서야 네 공부시켜 먹겠소. 우리 중학교 들 때야 어디. 세상이 그만침 좋아지질 않았소. 그게 다 좋은 세상으로 나가는 급행요금이거든. 무색에 좋은 세상이겠소. 나원. 그거야 우리가 평가를 하는 말이고 새 세대 사람들은 다르거든. 차차로 세상이 좀 좋아지요. 말 마우다. 형님 이제 그리 늙어서? 늙었지. 정이 늙은 거 이상이지. 40도 못 먹고 그리 늙소? 한참 땡이요. 소위 건늙었다고 하는 거지. 그 전 무엇이냐? 인생 40이 태질이한테 빈병상수 부자미라고 안 했어? 머리를 두를 것 없는 생애건이 하자니깐 자연 인생이 부질없기만 하고 지리한 생각만 들고 그러니 생으로 건늙은 거 아니요.
그게 다 도해지서만 사는 세멘트 병이요. 그건 농군의 인식 부족, 둔한 공식관념. 제동 내거리에서 안동 내거리를 바라고 내려오노라면 별궁을 채 못 미쳐 바른 손편으로 일컬어 장송루라는 한 가구의 청요리집이 있다. 본에 조선 고옥을 겉만 뜯어 고쳐 유리창을 해달고 유리문을 내고 문설주하며 기둥과 연목 등엔 푸른 페인트 칠을 하고 심히 그 어설픈 문간을 비롯하여 영락없이 추녀 끝에가 쌍으로 매달린 포변 주색 응시소매 그런 금자박이 검정 펫조각이랄지 찌부러진 처마 위에 덜씬 커다랗게 올라앉은 간판이랄지 무릇 북촌이면 거기 아무 데서나 흔히 만나곤 하는 썩 전형적인 청요리집의 한 집이었다. 그게 그런데 좀 더 으슥한 거리나 골목이라면 몰라도 좌우와 건너편이 모두 들뭇들뭇 여러 층짜리 벽돌집에다가 훤칠한 근대식 점포들이 질비한 상가의 번화한 한복판이 되고 보니 그 틈사구니에 가서 좌정을 하고 있는 한 채의 근천스런 청요리집 장송루 씨의 행색이란 한결 초라한 것이지만 일변무던한 또 주제넘어 보이기도 한다. 그 주제넘음을 짜장 겸손한 듯 길로부터 약간 물러나서 모관에 비중 내민 뒷그늘로 넌지시 비껴 앉았는 양은 일종 애교라고도 할는지. 하여튼 그래서 실상은 잘 주인하기 전엔 여기에 이런 집이 있으려니 여기지도 않는 그 장송루요. 나만 하더라도 인연이랄 것이 있자면 노상 없지는 않은 터여서 무심코 그대로 지나쳤을 참인데 김군이 그러자 주춤하고 가던 걸음을 멈춰 섰다. 점심 요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아까 낮에는 하도 속이 상해서 점심도 여태 안 먹었노라면서 나도 비로소 딱 시장한 줄을 알았다. 구중중한 한 방으로 들어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니 휘 방 안에 둘러 보이면서 옛일이 절로 생각히지 않지 못했다. 이 집이 이래 보여도 이 돌에선 유서 깊은 청요리 집이야. 에? 오라소? 내가 중학에 입학하러 올라왔을 적에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랜진 몰라도 한 20년은 넘었겠지? 의문스럽게 뒷문이 있거든. 오, 많이 댕겼어? 곰보 피취, 또 세상 장난꾼, 신봉근 성찬호 이렇게 모두 올려서 한때 많이 댕겼지. 그래도 술은 안 먹었었어. 주머니 털임 해가지고 밤에 살며시 뒷문으로 들어와서는 의뢰껏 덴뿌라, 잡채, 탕수육에 우동이나 짜장면을 시켜서 먹곤 했어도 아마 그 무렵에 이 근처 계동으로 제동 또 안국동으로 수성동으로 하숙을 하고 있던 학생 치고서 이 장송로 뒷문 속을 모르는 학생은 배랑 없을 게야. 장승 같은 하인이 차를 따라주고는 음식 분별을 듣고 나간다. 따끈한 차맛이 옛날 그땐성 싶었다. 한 번은 축구 대회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게 생겼어도 그때야 당당한 축구 선수였잖아. 금시초문행이요. 시뻐하지 말아요. 후보 선수 아니 됐소. 자꾸만 시방. 선수하고도 센터 하프더라우. 우승기 다쏘. 2학년 때부터 졸업하도록 대범 6, 7차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그 6, 7차를 한 번도 울고 돌아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럼 그렇지. 어, 울었다니까 참 생각이 나는데 이건 야구 대회 쪽이야. 배제하고 결승을 하다간 꿍 졌지 뭐야. 볼은 그래도 한 개 뺏어 가지고 왔겠다. 이거를 비단 보자기에 놓아서 쟁반에다 받쳐들고는 오라 바로 그이가 자꾸 하신 나원정 선생이 됐어. 얌전하고도 좋은 어른이셨는데 아 그래 그 나원정 선생이 볼을 그렇게 받쳐들고는 응원을 나갔다 돌아온 전교 학생을 집합을 시켜놓고서 물론 선생님들도 물론 죄다 나서고 해가 지굴랑 그 좋은 구변에 한바탕 비통한 격려 연설을 하는데
채 몇 마디 가지도 않아서 와 그만 울음이라. 학생 전부가 울음이 통곡으로 비운하지. 이 당자 나 선생이 목이 매더니 울음소리지. 선생님네가 모조리 눈을 씻지. 필경은 저 낡은 옛날에 우승기 하나가 있는 걸 꺼내다가는 패전한 그 볼하고 함께 선두에 세워가지고 학교 앞뒤로 데모하면서 교가를 부르고, 감회가 솟쳐 잠깐 말을 멈추고 차를 마시는데 김구는 곰곰이 듣고 앉았다가 고개를 끄덕거린다. 참으로 좋은 때요. 좋은 때고 말고 이 남한테 졌다는 것이 그렇게도 원통하고, 그렇지만 원통한데 끈틀 않고서 피가 끓고 기운이 솟고, 그 기운 다 어디로 갔는지. 좀 건강할 도리를 하오. 인젠 뭐 건강해 보았자 인간이나 추접스러워질까. 늙으면 젊을 때 추억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지 않소? 걸로 만족하는 것이 옳지. 에이, 영 아주 늙은이 행세를 하자도. 어떡하겠소. 마음이 지레 그런 걸. 괜히 탓에 쌓지 말고. 이 늙은이 회고담이나 또 들어볼랴오? 그래, 그 축구 대회를 나갔다가 척 준결승까지 붙어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시방 돌아오는 길이야. 인솔자는 조모 선생님. 그 양반이 참 상기도 거기 신문사 그 무스게 그거를 하오. 지금은 아니야. 그 어른이 거기를 그만둔 뒤에 학교를 그만두고서 간도로 가서 몇 해 동안 고생 찌질이 했었어. 그리고 도로 환고양을 해서 대다 못해 그걸 직업이라고 붙들었던 모양인데 미상불 처음엔 보기가 안 됐더군. 그렇지만 그런 소절을 거리껴 앉는 것이 역시 그이의 무인다운 솔직한 성품이 아니오. 배갈과 나조기가 들어왔지만 나는 가뜩이 낯수리려 해서 잔을 치워놓고 김군이 혼자서 자작을 기울여야 했다. 축구대회는 그때가 4년급적이요 가을이었으므로 나로서는 마지막 출전이었다. 마침 그런데 선수가 나 말고도 절반 이상이 졸업반이어서 이번에야말로 최후 겸 최초 겸 그리고 졸업 기념을 겸해서 기어이 우승기를 타야만 하느니라고 벼르던 판이었었다. 여러 해를 두고 늘 패전만 해오던 나머지라. 그러나 상하 없이 성벽들은 유난할 시절이었다. 선수 자신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 전체 기대가 또한 대단했었다. 오죽했으면 그 천연스러운 교주 선생이 다 자기 자택에서 선수 합숙을 시켜줄 지경이었다. 했던 것이 아무려나 우선 준결승까지는 붙어 놓았겠다. 잔뜩 어깨에 바람들이 나가지고는 일행이 시방 조모 선생의 인솔을 받아서 운동장에서 합숙소로 돌아오는 바로 그 길이었었다. 조모 선생은 당시 유명한 그 몽둥이를 척 어깨 메고는 앞참을 서서 싱싱 걸어가고, 우리는 쭉 그 뒤를 따르고 해서 막 이 앞을 지나는 참인데, 그러자 이 양반이 벼랑간 우리를 휙 돌려다보더니 그 재빠른 말로 너희들 시장 하잖니? 하고 묻는 것이었다. 하루에 10끼를 먹어도 또 먹으라면 좋아할 먹성들인데 얼른 대답은 안 나왔을 망정 누구 하나 마다는 소리는 할 턱이 없었다. 설마 그렇더라도 청요리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줄은 천만 뜻밖이었다. 호떡 아니면 설렁탕, 잘해야 계란이나 몇 그러미 사주려니 했었지. 그때만 해도 백조 대도상에서 선생이 학생들을 거느리고 어여시 청요리집에 들어갈 수가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하던 노릇이었다. 하물며 남달리 엄하기로 이름난 우리 학교에서 경기에 진다치면 누구보다도 분해하고 원통해하는 이가 바로 조 선생이었었다. 그만큼 혹시 덜어 이기든지 하면 제일 신이 나서 기뻐하는 이가 또한 조모 선생이었었다. 그날도 우리가 준결승에까지 붙는 걸 보고는 여간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었다. 그러고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한바탕 우리를 파격의 호강을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미처 호떡이냐 설렁탕이냐
때쯤 여기며 처분 내리기를 기다리고 섰는데 느닷없이 이 양반이 몽둥이를 번쩍 들어 이 집을 가리키면서 그럼 우동 사 먹고 가자 하고는 주적주적 앞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들 정신이 얼떨떨할 밖에. 그러나 이내 이게 웬 고등 대접이냐고 반가워하면서 우 따라설 밖에. 그러면서도 어쩐지 모양이 좀 안 된 것 같고 그래 문득 생각이 나서 무심결에 불쑥 나온 말이었다. 선생님, 저 뒷문이 있어요. 했더니 이 양반이 휙 돌려다보고는 비죽 웃으면서 애끼놈 많이 댕겼구나. 아뿔싸 혀를 날름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여럿은 와끄르 웃어젖히고 이 집과 이 집 뒷문을 두고서 그런 순박하고 즐거운 추억도 있지만 훨씬 그 전에 한 번인가 앞문으로 들어와서는 뒷문으로 슬쩍 빠져 급한 화망을 면하던 아슬아슬한 에피소드도 없지가 않았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모 중학의 교정에 와서 보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풍속이었다. 모집 정원이 150명이요. 실상은 120명을 경쟁시험으로 뽑는다는데 지망자 수요가 1800 몇 명이라는 것이었다. 15대 1이 넘는 셈이었다. 모두가 12살부터 14살 그 어림의 소아들이었다. 그놈들이 어느새 벌써 같은 제 또래를 15이나 이겨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격렬하고 심각한 싸움에 참여를 하여 온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데리고 온 그 애들의 부형들의 초조하고 근심스러운 얼굴이 동정스럽다기보다는 어쩐지 잔인해 보이는 것도 같았다. 교무 주임이나 되는 듯 싶은 한 교원이 아이들 집합한 앞으로 단 위에 올라서서 라우드 스피커를 통하여 인사 겸 일장의 훈시를 준다. 제군이 이렇도록 다수가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우리 일동은 진심으로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마음 같아서는 제군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죄다 우리 학교로 맞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간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를 못하여 본인은 아니지만 제군으로 하여금 경쟁을 하게 해서 그중 극히 적은 일부분만을 뽑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부디 유감이 없도록 제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남한테 지지 말고 영광스러운 우리 학교의 학생이 되어주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다. 형식적인 일편의 외교 사령이라는 것보다도 간곡한 진정으로 들려서 성명이 누군가 싶을 만큼 고마웠다. 2시간은 기다려서야 김군의 동생 아이가 시험장에서 나왔다. 오늘은 필기시험 한 가지뿐이어서 데리고 교문 밖으로 나오면서 김군이 연에 물어쌌는다. 뭐라고 물으며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나는 깜깜속이었지만 김군이 저기 안심해하는 눈치로 보아 과히 잡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제동 내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박정순 여사를 만났다. 깜빡 반가웠다. 박정순? 참으로 오래간만이었다. 아마 모모사 이후 처음인가 보았다. 그녀도 반기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죄도 옛과 다르지 않았다. 고개는 쳐들고 허리만 굽히면서 관음보살처럼 웃는 눈이랑 본디도 두루스름하니 밉지 않고 좋게 생긴 색시였지만 그동안 훨씬 몸피가 불고 얼굴도 처녀 쪽보다 흠뻑 다 피어 39페에 자리 잡힌 아시테가 푸짐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연 옛날의 신식 차림새에다 대면 발기축 치렁치렁 푹신 새는 긴 치마와 솜버섯 맵시가 아주 제대로 어울리고 점잖스러워 보였다. 손목을 잡고 섰는 대쌀박이 어린아이는 그의 아들일 것이다. 유치원 다니냐? 머리를 쓸어주면서 귀에 해도 낯을 가려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고개를 파묻는다. 지금도 개성에 계시나요? 네, 아직. 대답은 하면서도 내가 개성에 가서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다. 가끔 올라오세요?
네, 종종 이렇게 올라오곤 한답니다. 그녀는 내 거취를 불필히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을 것이었다. 따라서 묻지 않아도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일종의 사교였을 것이고 그만큼 그녀는 태도에 가서 마음의 여유가 드러나던 것이었다. 이렇듯 그녀의 좋은 신수와 더불어 마음의 성숙하고 침착된 포즈에서 문득 느끼겠기를 행복스럽게 잘 사는 거다 하는 안심 비슷한 즐거움이었다. 그러면서 뒤미쳐 역시 이 여인은 그렇게 된 것이 다행이요 또한 옳은 일이었구나 싶었다. 박정순. 그녀는 일찍이 모 회사의 한 건설로 잠시 동안 우리들의 오두가는 생활에 참여를 했다가 부질없이도 우리들 몇몇 숭이, 영이, 나 이렇게 젊은 가슴에 커다란 슬픔을 묻어주었던 여인이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울었을 뿐이 아니라 짜장 엉엉 울기까지 했었다. 수염난 녀석들이 애들처럼 울었었다. 그게 바로 어느 해 늦은 봄, 사회 식구들이 통쓸어서 창의문 밖 세검정으로 전춘놀이를 나갔던 날이었다. 모래사장에 솥을 걸어놓고 두 부인 사원과 뒤섞여 사내들이 모두 걷어붙이고서 밥을 짓는다, 반찬을 장만한다, 술을 데운다. 술꾼은 안주도 있기 전에 벌써 취한다. 아무려나 처음엔 들 명랑하고 유쾌했었다. 잔치가 애벌 한물이 지나면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는 아니라도 상심 있는 사람의 비회를 돕게 알맞을 만큼 구죽죽 심란스러운 비였다. 이윽고 술이 거나니 취한 숭이가 웬 것인지 큐비를 한 놈 모래바닥에다가 파묻으면서 저는 그걸로 제 청춘을 장사 지낸다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니 이렇게 나는 내 청춘을 노하노 노하노 별가리 극자 노하노 이렇게 그러더니 흑흑 서름이 복받쳐 올라 그대로 퍼버리고 앉아서 울음을 울어대는 것이었다. 진작부터 울고 싶어 못하겠던 내가 갇히서 붙들고 울었다. 그런데 영희도 오더니 숭이를 목을 걸싸안고 울었다. 동료들은 한갓 취응이거니 여길 따름이었다. 사실 또 맑은 정신으로야 남이 점직해서라도 차마 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가슴 저 깊이 부지할 수 없는 서름이 서려 마음은 자나깨나 줄곧 울고 있을 그 무렵이었다. 모모사 그 당절에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퍽들도 초라하였다. 의식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의탁할 바를 모르고 삭막하였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까칠하니 야위고 얼어붙은 삼동과 같은 우리였었다. 그러했건만서도 청춘이란 건 꽤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은 생각을 가지려 하는 것이던 모양이었다. 도저히 박정순 그녀는 우리들의 그렇듯 메마른 생활에다 대면 훨씬 한떨기에 환히 핀 꽃이었다. 이 꽃을 우리는 연모했던 것이었다. 번화한 꽃이 무얼 바라고 어설픈 기후에 길이 만족할 며리가 없는 노릇. 박정수는 그리하여 좋은 세계를 찾아서 미구의 우리들의 주위로부터 떠나고 말았다. 참으로 그녀는 한때 길을 잘못 들어 우리들의 가난한 문전을 잠시 들렀던 것뿐이었다. 했던 것이 그 스스로는 본이도 아기도 아니면서 우리들의 가슴에 크나큰 서름까지 끼쳐주었던 것이었다. 한때는 야속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종적 없는 가십을 고지 듣고서 불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길을 걸어갔었다. 하마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숭이는 그 뒤로 이내 좋은 안악을 만나 딸까지 낳고 몸은 더 뚱뚱해졌고 평생에 즐기던 연극 연출을 하며 재미를 보면서 유유자적 지내고 있다. 영희는 그 역시 쉬 잘 결혼을 했고 심경이 변하여 시도 문학도 작파하고는 법학 공부를 떠나더니 시방은 서도로 가서 석탄을
제 말 따나 검정 다이아를 캐고 있고, 그러고 나는 셋 중에는 맨 빠져 종시방황하는 인생인 채 어느덧 마음만 한껏 건늙었다. 우연히 그러자 하룻날은 길에서 이렇게 박정순을 주쩍 만났던 것이다. 그때 이후 처음이었다. 푼수 이상으로 반가웠다. 그토록 반가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와 같은 안심과 다행을 그녀에게서 느끼리라곤 막상 생각 밖의 일이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더욱이나 그녀를 원망을 한다든지 섭섭해한다든지 하는 마음이 조금치도 없다. 따라서 오히려 담담하니 범연했어야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리 좋은 신수와 더불어 마음에 성숙하고 침착된 양을 보고서 행복스럽게 잘 살거니 하여 안심 비슷한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면서 역시 이 여인은 그렇게 된 것이 다행이요 옳은 일이었거니 싶어 했다. 무엇이 가리키는 너그러움인고 선량인고 혹시 조그만 달관으로부터 우러남이나 아닐는지, 내가 아직껏 그녀에게 미련이 있고 그녀를 연모하기 때문이라면야 흔한 그저 센티멘탈이었지 별것이 아닐 것이었다. 허나 역시 그런 것은 남아있지를 않고 적실히 조그마하나 달관은 달관일성 부르다. 만일 그러고 달관일진된 한낱 지나간 연애에서만일 것이 아니라 내 생활까지를 포함한 널리 세상 범백사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임할 수는 없을 것인지. 갱내문 아흥망사 소지노화 월일선, 이 경지를 일찍이는 매우 부러워했었다. 아마 이와는 좀 다른 그러나 더 나은 경지일 것이다. 김군이 저만 치서 기다리고 섰다가 비죽이 웃으면서 누구냐고 묻는다. 옛날 애인. 어째 결혼 앙이했소? 농구는 할 수 없어. 이 연애라면 반드시 결혼하란 법인가? 열매 앵이 여는 곡식을 무스게 심으겠소? 딴에는 정 연애를 좀 하오디. 인젠 또 연애를 하라고? 젊어진다 안소? 그렇지만 늙은 사람은 연애가 되어지질 않아. 우리 행경도로 오우다. 만소잉 소만한기. 그 소만식한 색시들이 날 무얼 보고 좋다겠소? 서울 양반행이요. 사실은 또 배랑 그리 뭐 젊어지고 싶지도 않아. 어째 그렇소? 주접을 피워야 하니까. 오늘도 거리에는 깔리듯 사람이 넘쳤다. 날씨는 어제보다도 훨씬 더 풀려서 완구히 봄인 듯 포근하다. 문득 어디 잔디밭에나 찾아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실컷 생각에 잠겨 누워 뒹굴고 싶은 생각이 났다. 김군을 꼬였더니 좋다고 해서 같이 덕수궁으로 향을 잡았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회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